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그게 분명히 기억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지. 그랬는데 아시잖아요? 이게 막상 방송하려고 스튜디오 딱 오다 보면 이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집에서 방송하는 게 낫다니까요. 방송국 오는 동안에 까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이 전쟁 사이에서 우리가 생존에 대한 뭐 그 본능에 몸부림치는 그 미약한 동물들처럼 참 이번만큼 우리나라가 얼마나 약소국이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인지 전 국민이 깨닫게 된 그런 계기도 많지 않을 거야. 툭 하면 무슨 저 올림픽에서 뭐 몇 등 했대는 둥 우리나라 이 정도 잘 나간다는 둥 세계에서 무슨 뭐 우리나라를 이 정도로 본다는 둥 그런 얘기만 뻥튀기 빠바바바방 해서 외신에 되는 보도만 좋으니면 쪽쪽 골라가지고 전 국민한테 들려주는 꼴 좋다 아주. 아니 뭐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딴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올림픽 때 뜨거웠던 뭐 우리 국민들의 응원 열기라든가 그런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단합을 무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서 뭐랄까 많은 나라들이 올림픽에서 이 아마추어리즘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거의 국가 스포츠하네요. 밀어붙여 국가에서 소수 엘리트들을 공부나 바리고 완전히 때려치게 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얘네를 올림픽에 내보내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국력에 비해서 성적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국력에 비해서 거기서 성적이 좋다는 것까지는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등수가 높다. 메달 땄어, 진짜? 기분 당연히 좋죠. 그러나, 우리가 올림픽 등수에서 등수가 높다는 사실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국력이 뭐 엄청나게 센 듯한,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하게 스포츠를 즐기면서 사는 듯한 그런 분위기 만든다 그런 거 웃기는 얘기란 이야기죠. 저 미국에서 제일 꼬진 동네에 저 뭐 흑인 동네나 이런 동네에도 농구대는 있고 거기서 애들 농구는 한다. 우리 애들은 무슨 고3만 되면은 체육 수업이야, 미술 시간이야, 음악 수업이야 다 빼먹고서 홀랑 다 하나만 외워라 뭐 이렇게 해서 애들 얼굴은 창백해가지고 이게 사람 새끼인지 드라큘라인지 거의 뭐 기억 이 분간이 안 되는 꼴로 애들을 백지장을 만들어 놓고서 뭐 올림픽은 몇 등이라고 국민체육 뭐 잘 나가는 처럼 하면서 막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 얘기가 옆으로 또 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존 처절한 얘기입니다. 바람 앞에 날리는 이 약소국가요. 그 약간 얘기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섹스라는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지금 SEX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얼굴 빨개지시면서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 단어는 특별히 음탕하거나 아니면 뭐 음란물에 해당되는 그런 정서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네. 이 성이란 단어 예,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제가 어저께 책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들고 오다가 이걸 어디다 놔뒀는지를 모르겠어요. 밥 먹다가 말고 그걸 어디다 흘렸는지 화장실 가서 그거를 흘렸는지 아니면 좀 전에 술 먹으면서 계속 좀 전이 아니라 아까 전에 지금 다 깼어요. 아까 전에 술 마시면서 보고 있었는데 술집에다 놓고 나왔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동물들의 성에 대한 또 곤충들의 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우리 인간과 이렇게 비교를 해나가면서 이 과학과 심지어는 철학과 뭐 사회학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었었어요. 쓴 분은 여성분인데 거기 보니까 무지하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더만요. 자, 이제 좀 제 입에서 SEX가 나옴으로 해서 당황했던 분들은 좀 진정이 되셨습니까? 참고로 얘기 제가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인어 왕자 얘기하세요. 인어 왕자? 인어 왕자는 인어 공주가 정반대로 뒤바뀌어 있는 스토리가 인어 왕자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인어 왕자랑 결국 주인공인 이 여자는 잘 됐대요. 인어 공주와는 달리. 그래서 둘이서 드디어 침실로 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야한 분위기로 갔을 것 같죠? 그랬더니 인어 왕자가 침대에서 막 몸부림을 자기 혼자 치더니 소녀를 딱 돌아보고 그러더래요. 뭐해 알 안 낳고.
그러니까 아까 그 단어에서 음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걱정을 하셨던 분들은 반성하시라는 이야기죠. 바로 제가 봤던 책 제목 제가 알아내가지고 내일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서두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흔히 뭐, 섹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들은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물고기들은 이렇게 뭐, 물 속에다가 정자를 뿌려놓고, 그리고 뭐, 난자를 수태시켜서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성게는 바닷물 속에다가 그냥 무대뽀로 정자와 난자를 마구 풀어놓고 물결에 따라서 그냥 수태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목마르게 외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라는 그런 아주 유쾌한 책이었어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 중에서 딱 한 챕터만 소개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성의 그 이유가 뭡니까? 존재 이유가 생존과 생식입니다. 살아남고 그리고 나서 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실패한다면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일단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뭘 해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살아남더라도 생식이 실패하면 자신의 유전자를 뒤에다가 전하고 생물체로서 또 종으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 동물과 곤충과 뭐 식물과 그 수태를 하려고 말하자면 노력을 하게 되는데, 해면 있잖아요, 해면. 그 해면에 구멍에 기생하는 그러니까 해면도 아니고, 해면도 뭐 그렇게 고등생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해면에 구멍에 사는 그 뭐, 발가락에 때 옆에 붙어 사는 바이러스의 뭐 이런 이야기 같죠.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챕터의 소재가 뭐냐면, 못난 것들, 약한 것들도 나름대로 다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강한 수컷이 암컷을 이렇게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컷은 암컷에 비해서 사이즈가 2배나 되고, 그리고 꼬랑지에 굉장히 큰 뭐 이런 덜렁덜렁한 것들을 달고 있대요. 그래서 이 강한 수컷을 이겨내지 못해서 암컷의 암자도 쳐다볼 수 없는 이 가냘픈 수컷은 무슨 짓을 하냐면, 성장할 때 암컷과 같은 외형을 택합니다. 그래서 사이즈 자체가 절반밖에 성장을 안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뭐 몸에 붙어 있는 부속 기관도 암컷처럼 보이는 요따위 형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암컷들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그 구멍에 나도 암컷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뻘뻘뻘뻘뻘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사실은 얘는 수컷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의 지배 수컷한테 걸렸다간 작살이 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로 말하자면 의자왕 삼천궁녀가 살고 있는 하렘에다 저를 누가 이렇게 뚝 떨어뜨려 준 건데 감사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참개 종류는 나이가 너무 늙어서 이 암컷을 차지하거나 수태를 시킬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른 젊은 것들이 붙어서 연애를 할 때, 아시죠? 체외 수정이죠. 그럼 밖에서 수정이 되려고 할 때 이렇게 옆쪽으로 사사삭 스쳐 지나가면서 쫙 뿌리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정말 얍삭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얍삭하고 웃기는 그 코미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처지는 굉장히 떳떳하신가 보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처절한 이야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생존과 자연 도태와 진화를 향한 그 신의 섭리를 생각나게 하는 굉장히 무지막지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서식하기 전에, 또 유인원이 나타나기도 전에 많은 종들은 바로 이런 과정과 살벌한 투쟁 과정을 거쳐서 지금 지구상에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죠. 한 가지 더 이해를 들자면, 이 꿀벌은요, 그 수태 행위를 마치고 나면은 죽는데요. 죽는데 몸속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가면서 생식기관이 암컷의 몸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몸만 떨어져 나가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뒤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합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이 여왕벌은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수펄 숫자는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이 자기가 사실 안 죽고서 여왕님 즐거우셨어요? 그럼 다음번에 또 핸드폰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매너 좋게 사라져도 다음번에 여왕벌이 자기한테 전화를 할 일은 없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순간에 몸이 터지면서 그 생식기관을 암컷의 몸속에 삽입한 채로 죽음으로 해서 향후 다른 수컷이 접근할 길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살벌하지 않아요? 목숨과 뒤바꿔가면서 자신의 DNA를 남기기 위한 그런 마지막 목숨을 건 방어를 하고 죽는 거죠. 아,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뭐 그런 건데. 그러나 여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이후에 완전히 턱이 팍 빠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후에 일부 다른 꿀벌들은 또 살아남아서 또 다른 진화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펄의 생식기관의 끝에 이 털 모양의 빗자루 같은 모양의 이런 기관들과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변형이 돼서 생기면서 바로 지난번에 여왕님하고 데이트했던 수펄이 죽고 난 다음에 방어막으로 남겨놓은 여왕벌님의 정조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잔해를 자신의 기관을 이용해서 청소를 해서 빼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심지어는 그 기관을 이용해서 전에 여왕님께서 전 연인과 있었던 그 잔재들을 싸그리 청소를 해버림으로 해서 자신의 DNA를 보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읽고 나면은 소름이 오싹해칩니다. 우리 인간도 동물의 일부고 자연계의 일부일진데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 생존하고자 하는 욕망, 얼마나 강렬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밥그릇 싸움 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밥그릇이라는 거는 단지 오늘 밤에 내 입에 짜장면이 들어가느냐 랍스타가 들어가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존의 도구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밥그릇 건드려서 제명해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예, 그리고 밥그릇을 둘러싼 싸움은 뭐 인간도 예외일 수 없이 대단히 치열하기만 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뭐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우리가 생각할 때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명조차도 살아남고 번식하고 자신의 종족을 이 땅에 유지시키기 위한 그 노력은 정말로 인간의 철학과 과학과 역사를 비웃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강렬한 느낌을 주는 오랜 역사와 그런 정교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 지금 이라크에서 불길과 포성 속에서 공포에 떨면서 자신의 동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봐야 되고 또 다른 한켠에서는 태어난 나라가 다르다, 민족이 다르다, 산 곳이 다르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뭐 그렇다고 지금 참전해 있는 미군이나 영국군 병사들이 엄마 아버지가 다 이라크 사람들한테 한 대씩 샤대기를 맞진 않았을 텐데 바로 그들은 또 가서 얼굴을 모르는 지금까지 사귀어본 적도 없고 자기한테 욕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자기 여자친구를 뺏어간 것도 아닌 그런 원한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탄과 심지어는 집속탄이니 뭐니 이름만 들어도 뭔가 굉장한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포탄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아까 동물 얘기 조금 더 할게요. 그 도마뱀 가운데서는 또 뭐 특정 종류 가운데서는 세 종류의 목도리로 얘네들이 성격이 나눈답니다. 주황색 목도리를 가진 도마뱀은요 힘이 제일 세고 쌈질을 제일 잘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암컷을 차지하며 가장 바람둥이로 여기저기를 휩쓸면서 자신의 영역을 강력하게 지킨다고 하죠. 그리고 노란색 목도리의 도마뱀은 파란색 목도리의 도마뱀은 이 주황색 목도리의 도마뱀처럼 센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강하게 싸움을 할 수는 없지만 계기다가 무지하게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한편 노란색 목도리를 가진 이 세 번째 도마뱀은 아예 뭐 주황색 도마뱀한테 덤빌 생각도 없고 그리고 파란색 도마뱀처럼 주황색 도마뱀한테 붙어서 깨지지도 않고
뭐 자기 영역을 만들지도 않고 자기 영역을 지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자기 목도리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든 종을 유지해 나가는 거 봅니다. 오늘 뭐 TV에서 토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요. 그 이라크에 우리가 파병을 한다 안 한다 함으로써 우리 국가가 얻게 될 이득이 허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을 참 많이 하고 계시더만요. 그래서 이 이라크에 지난번에 말하자면 걸프전에 우리가 군대를 너무 늦게 보내서 전쟁이 끝나기 이틀 전에 우리 군대 갔다. 그러니까 찬밥 먹고서 이렇게 제대로 못 챙기는 거 아니야. 빨리 이거 좀 파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이야기죠. 뭐 하기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일단 급하니까 우리 북한 동포들 보세요. 뭐 먹을 게 없고 힘이 드니까 전 국민이 그 막 산속에 들어가서 막 송이 채취 사업 막 이런 거 하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야생 버섯 채취해가지고 그거 외화 수입 뭐 원으로 주 수입원으로 삼는다고 우린 막 반도체도 수출하고 그러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 국민이 돈 벌려고 산속에 기어 들어가서 버섯 채취하라고 쪽팔리게 그렇게 얘기할 순 없고 OECD 가입 국가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전쟁 사업을 벌려서 우리가 남의 나라 가가지고 총 쏴가지고 전쟁에 참가해서 예, 뭐 인명 뭐 이렇게 해치는 일 돕고 그런 거 남 전쟁 수행하는 거 도와줌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수입을 벌어오면 그 수입을 우리는 제비새끼처럼 입 딱 벌리고 받아 먹어야 하는군요. 훌륭해요. 저 이북 사람들 외화 모자라 가지고서 뭐 해외에다가 뭐 양귀비 아편 길러 가지고 마약 장사한다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고 송이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뭐 이 총 쏴가지고 하는 그거보다는 낫네요. 아, 그쪽도 뭐 교관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든가. 아, 예, 뭐, 하여간 갑갑해서 굉장히 두서가 없습니다만은, 이 전쟁을 전자오락으로 취급하고 거의 실질적인 인명의 살상의 느낌이 없는 폭탄이 클릭 하는 순간, 땅에 폭탄이 떨어지고 퀴닝 하는 순간, 분명히 저 밑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울부짖고 뼈와 살점이 튀고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실감 없는 이 버튼 전쟁이 되어버린 전쟁의 비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글쎄 한켠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앞에서 이번 파병이 가져올 수익성에 대한 예, 이야기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회사 참 좋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사원인 것이 이렇게 참 자랑스러울 수가 없네요. 우리는 어느 쪽 도마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가서 이렇게 후드려 패는 주황색 도마뱀입니까? 맞을 거 뻔히 알면서 무리하게 개기는 파란색 도마뱀인가요? 아니면 영역을 지킬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영역을 만들 의사가 없고 그 싸움에서 지발로 일어설 의사도 없는 노란 도마뱀인가요? 아니면 도마뱀 축에도 못 끼나요?
선택이 없어요. 내손 그 남자도 아마 가족이 있었을까요? 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내 고향 내 가족이기로. 짐승과 벌레들조차 필요만큼만 잡아먹지만 끝도 없이 계속되는 죽음의 축제요. 누구는 신의 이름을, 누구는 정의의 이름을, 하지만 신도 정의도 너희를 결코 용서하지 않아. In the name of justice 보내드렸습니다. 노단스였어요. 준 19인 내 동생에게 고스 공중파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창 열올리고 있는데 옆에서 듣던 우리 엄마 매우 놀랍다는 표정으로 해철이 방송 그만둔대니? 옹 끄떡끄떡. 어머 왜? 왜긴 왜야. 워낙 말썽 많은 방송 잘린 게지 무얼. 그래도 2년씩이나 버틴 게 대단하지 않아? 맞는 말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던 우리 엄마. 나 잘린 거야? 잘렸다는 소리 지금 퍼지고 있네. 갑자기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바싹 다가서 이렇게 말하더라. 그럼 이제 공부 좀 하겠네? 귀하디 귀한 딸내미 새벽마다 잠 안 자고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초절정 폐인 상태까지 이르게 한 부모님들에게 있어선 철천지 왼수 고스. 물론 인터넷 방송으로 계속 하는 거니까 공중파 할 때나 안 할 때나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엄마들한테는 고스 그만둔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반가운가 봐. 쳇 같이 희덕대면서 들을 땐 언제고. 미처 고스가 인터넷으로 계속한다는 말을 못 들은 우리 엄마는 쾌재의 미소를 지으며 내 방을 나가더군. 결론 말이지. 새벽에 삽질은 계속되어야 한다. 핫. 네, 새벽에 삽질인지 곡괭이질인지 낫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됩니다. 4월 7일 이 SBS에서의 방송을 막을 내리고 인터넷 방송으로 다시 태어나는 고스트 스테이션. 다시 태어난 이후에 인터넷인데 정말 매일매일 할까라는 그런 저에 대한 의구심이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무슨 말 했었죠? 예, 기억이 안 나서 다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적하군 마녀인데요. 나 말이야 마왕덕에 만점 받았어. 정확히 말하자면 마왕덕은 아니고 사회 각 분야에서 막강 레벨업하는 우리 식구들 덕이지 뭐. 국어 시간에 자유주제로 설명하기가 수행평가였걸랑? 애들 호응도 진짜 죽여줬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40명 중에 고스 들어본 놈이 31명이나 되더만. 선생님도 내가 저는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에 대해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릴 18번 이수연입니다 라고 했더니만 이상하고 묘한 웃음을 짓더군. 왠지 느낌에 선생님도 식구 같았어. 덕분에 만점 받았지 뭐람. 흐흐, 이 바닥이 원래 식구들끼리 짜고 노는 바닥이니 정리는 마왕이.
말투로 말미암아 볼 때 유치원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 인생살이에서 최초의 만점을 받으신 듯한 그런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강하게 느껴지면서 뇌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뒷골 후두부며 장박관을 강타하는데요. 그냥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좋게 하네요. 만점 받아서. 예, 정리됐습니까? 어제 방송 듣고 할 말 있으. 니 짱마녀. 어제 마왕이 읽어준 사연 쓴 사람 7차 교육과정. 중딩 맞지? 뭐 7차 교육과정 실험용지? 실험용이라면 딱 4대야 4대. 우리가 처음 7차 도입이거든. 6차와 7차가 뒤섞여버린 세대. 힘들겠다. 와. 우리나라 도로 뭐 정말 넓어봐야 뭐 4차선, 6차선, 뭐 무지하게 넓은 8차선인데 야, 차가 6대하고 7대가 이 사거리에서 엉켜버리면 그게 문제라니까요. 사거리에서 신호는 이렇게 떨어져서 진행을 하라는 표시는 나왔어도 앞에 차가 밀려있는 상태를 보면 내 차가 가면 사거리 중간에서 정지하며 그러면서 이제 뭐 신호는 바뀌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이쪽 차가 진행을 못하면 내 뒷차는 더더욱 못 가고 그러면 저 꼬랑지에 붙으면 나라도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부 못 가는 그런 실질적인 피해는 그렇다고 치고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쪽팔림 그리고 차들 간의 경적 소리와 오고 가는 그 언성 높아진 소리와 짜증과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우리나라 정말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거리를 지나갈 때 앞에 이렇게 꼬랑지에 한 자리가 비어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나야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멈추면 뒷차에서 클락션을 막 누르면서 너 왜 안 가 이 바보탱이야 막 이러면서 누르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또 옆 차선에 있던 차가 조기 한 자리 난 그 자리로 뺑 그러면 들어간다. 아 참 선진국이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슨 국민 소득이 개인당 500만 불이 되더라도 그 길에서 6차하고 7차가 엉켜가지고 사거리가 막히면 그거를 무슨 수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참 웃긴 거란 말이에요. 힘들겠습니다. 어쨌든 6차하고 7차 뒤섞여버린 세대.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대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세대지. 어제 마왕이 1, 2차 언젠지 궁금했잖아.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어. 우리 또 궁금증은 우리 식구들은 절대로 못 참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식구들만큼 궁금증이 너무너무 지나쳐서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그 부류들을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고요. 일단 뭐 조리퐁 개수 세고 저 무슨 그물코 세고 앉았고 뭐 이런 게 우리 식구들 100원짜리 빗금 세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인간 중에서는 못 찾았고요. 동물 중에서는 찾았습니다. 고양이가 우리 식구들만큼 호기심이 대단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1차 교육과정은 1954년에서 1963년 생활단원 학습기. 생활단원 학습기. 이게 무슨 말이야? 가습기 비슷한 건가? 학습기가? 제2차 교육과정. 다음부터 설명도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내가 웃지 않어. 1963년에서 73년 개통학습기. 개통학습기. 제3차 교육과정. 1974년에서 81년 수학교육 현대화 이념의 대폭 반영. 제4차 교육과정. 1981년에서 87년 마왕은 3차 세대인가? 4차죠, 4차 그러면. 높은 수준의 내용을 삭제하며 지나치게 엄격한 용어나 기호 사용을 완화하려는 특성 등등. 하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용어 같은 거를 기억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한문으로 아이디 적어서 보내면 한문씩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딴 식으로 내가 살게 되었구나. 어쨌든 막 이 말을 하고 싶었어. 내가 7차 세대라는 거. 내 성의를 봐서라도 사연 읽어줄 거지? 뭐 읽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높은 수준의 내용을 삭제하며 지나치게. 이 말만 들어서는 1954년부터 지금까지에 걸쳐서 우리나라 교육이 아주 장기적인 계획과 그리고 치밀한 우리 사회와 경제와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그에 알맞은 형태로 이행한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아주 멋있는 말들이네요. 생활단원 학습기. 뭔 말이 돼요? 뭔 말이야? 쌈 싸먹으라 좀비가 보냈습니다. 파병안에 대한 도덕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 도덕 시간에도 파병에 대한 걸 배우나요? 아, 왜 이렇게 신소리를. 그게 아니라 오늘 초반에 너무 떠들어가지고 좀 지쳐가지고. 이 공연 때도 그렇거든요. 첫 세 곡 때 무리해서 뛰면 10곡 넘어가면 이제 하늘이 노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곡 연주했는데 3시간 넘어갔는데 앵콜이라는 관객 보면 굉장히 밉죠. 한 곡 들으시면서. 저 링킨 파크가 새 음반에 나왔다 그러네요. Somewhere I Belong. Somewhere I Belong, 링킨 파크 음악이었습니다. 쌈 싸먹으라 좀비의 글을 계속할까요? 나는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파병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편이다. 비전투병의 파병을 동의할 뿐이지 전투병의 파병을 동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전투병의 파병은 반대한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명분도 없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전쟁이 발발한 이 시점에서 미국이 가지게 되는 이득, 바로 석유라는 것 말이다. 우리나라는 한 방울의 석유도 나지 않지만 산업 전반에 석유가 미치는 영향력이란 엄청나다. 어쩔 수 없는 산업 구조로 수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금의 파병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본다. 전쟁이 끝나고 생길 국익을 생각한 말이다. 너무 나이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파병을 거부하기에는 그에 따른 국익이라는 면에서 너무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의 종속국이라는 의미보다는 협력국이라는 의미에서 전투병보다는 비전투병의 파병이 현명하다고 본다. 월남전처럼 돈이 필요해서 전투병 보낸 상황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타협안이라고 본다. 누가 얘기하듯 파병 안 한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갈구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놈의 석유 때문에 아무튼 이어서 글 줄입니다. 쌈 싸먹어라 준비 씨의 글은 이 파병안에 대한 도덕적 관점과 주관적 관점이라고 글 제목을 바꿔야 할 것 같으네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100% 무조건 찬동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객관적 관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좋은 얘기네요. 국익이라는 면에서 손실을 보고 그러면은 파병하면은요 미국에서 뭐 우리 석유 띄워준다고 뭐 얘기 있었나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만 마신다는 게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번 전쟁의 원인을 석유 때문에 거기를 쳤다. 라는 것이 뭐 한 이유의 한 90% 이상인 것처럼 석유 전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생각도 뭐 이렇게 정확한 진단은 아닌 것 같다.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우리나라 조선 침략 임진왜란을 생각하면 대단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오랜 전국 시대를 거쳐서 오다 노부나가가 닦아놓은 통일의 기틀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다음에 이었고 그 다음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최종적인 완성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밥은 노부나가가 짓고 뭐 하여간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떡은 히데요시가 치고 쌀은 그렇구나. 쌀은 노부나가 길러서 떡은 히데요시가 치고 떡은 도쿠나가 이에야스가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전국을 통일했다라는 입장이 된 것인데 지금까지 수백 년을 가지고 군사력만 길러서 뭐 최대 인원을 뽑아서 맨날 전쟁만 하다가 남아도는 무장과 장수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는 자신의 정권의 기반이 위태로워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남아도는 군사력을 외국으로 보내서 소진도 시킬 겸 또 그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강화되면 내부의 단결이 강화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보듯이 뭐 물론 이미 전쟁을 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라도 일단은 단결하자라는 그런 미국 사람들의 태도, 그게 뭐 미국의 역사적인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뭐 미국만의 전통이 아니라 일단 나라 전체가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국내 여론이 우왕좌왕하거나 나눠 싸우거나 이러는 행위들은 자제를 하는 그런 행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기가 좀 길어지고 전쟁이 길어지고 국민들이 지쳐야 이제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초장 시작하자마자 지금 바로 분열하고 있죠. 너무나 좀 무리한 전쟁이었다라는 게 바로 그런 점에서 보이는 것인데 그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그런 밖으로 팽창해서 뻗어나갈 수밖에 없도록 과잉되어 있는 그 군사력, 누적되어 있는 군사력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라크가 아니었어도라는 전제가 달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인터넷에 놔두는 아주 신랄하게 비꼬는 그 부시에 대한 비꼼 중에서 이런 문장이 있더만요. 뭐 부시가 노벨 의학상 생리학상을 받게 되었다. 인간을 선인 악인 딱 두 종류로 구분했다. 굉장하다. 뭐 이런 이야기. 또 부시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그 죽이는 문장력, 촌철살인의 문장을 사용하였다. 뒤져서 대량 살상 무기 나오면 쳐들어간다. 뒤져서 안 나오면 숨기고 있는 거니까 쳐들어간다. 라는 이 유머가 사실은 대단히 예리하게 현실의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라크가 그 무기 사찰에 협조한 것이나 뭐 지난 세월 동안 흘러온 여러 가지 관점을 보면 미국으로 봐서는 이라크를 딱히 공격할 목표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라크 말고 이라핑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핵무기 개발해서 쌓아놓고 생화학 무기 잔뜩 쌓아놓고 막 이런 상태였으면 이라크는 안 쳐들어갔겠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이라크와 이라핑은 다르다. 일단 우리는 이라핑을 공격해서 이라핑 민중을 해방시킬 것이고 이라크만큼은 아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고 이건 정말 경우가 틀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죠. 그런 다음에 이라핑을 치고 났는데도 힘이 또 남아 돌면 어떡하죠? 예, 그럼 이라크를 쳐들어갔겠죠. 그래서 북한과 이라크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러나 분명히 이라크와 북한은 다르죠. 이라크는 세 글자고 북한은 우리가 부를 때 두 글자니까 북조선이라고 해도 세 글자씩은 같지만 철자는 틀리고 뭐 정식 국호대로 지금 조선인민민주주의연합이 하면 어쨌든 틀린 나라죠. 사는 사람이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라는 그 조마조마한 새 가슴으로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 바들바들 떠는 이유는 그 바들바들 떨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역대 미국의 공화당 정권은 항상 뭐 군수업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적인 그리고 그 정권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석유업자, 무기업자 뭐 이런 사람들 빼놓는다면 부시 정권은 성립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요. 이 석유 이외에도 이 무기라는 게 정말 그 산업 규모로 쳤을 때 얼마나 어마무지 살벌한 그런 규모인지 생각을 하면 머리가 핑핑 돌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문명의 도구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전쟁의 필요성 때문에 개발된 그런 발명들, 발견들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통조림이 발명이 되는 과정은 병조림이 먼저 발명되고 나서 그 병조림이 편한 함석판으로 통조림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는데 그 병조림이라는 건 나폴레옹 전쟁 시대에 바로 병참 보급을 위해서 썩지 않고 전선의 군대를 먹이기 위해서 정말로 절실했던 발명품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음악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타악기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타악기는 전쟁 시 행군 악기의 필요성 때문에 타악기를 터부시하는 서양 오케스트라 폼에서도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이 첨단 과학과 우리의 문명 수준의 극한을 시험하는 이 무기 개발, 여기에 있어서 죽음은 무엇이냐? 재고품 쌓아놨다 망가지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신제품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CD 플레이어 하나 샀다가 옆에 스위치 하나 달리면 새로 삽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뭐 10년 탈 자동차를 안 만들어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2년 타면 자동차 바꾸더만요.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새 제품 나왔다 그러면 뭐 하루아침에 흑백 테레비 날라보내고. 자, 칼라 TV가 개발이 되었을 때 정말 없는 형편인 사람들도 칼라 TV를 샀습니다. 그만큼 신상품 신기술이란 우월하고 예전에 있던 상품들은 개값이 됩니다. 개값. 여기서 개값이란 요즘 개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착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용적인 표현으로 헐값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칼라 텔레비전 처음에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우리 집 그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철딱서니 없이 그 상황에서도 칼라 TV를 사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삐져가지고 지금 당신이 칼라 TV를 사오다니 미쳤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이랑 비슷한 형편인 우리 동네의 집 모두 다 칼라 TV로 한 달 내로 다 바뀌었는걸. 자, 또 만들기는 좀 많이 만들었습니까? 대량 살상 무기라는 것은 한 방에 많은 숫자를 죽일 수 있는 것인데 대량 살상 무기를 다른 나라들은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량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미국인데 우리가 사찰단을 보낼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거 뭐 방법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여간 그래서
이 부시라는 사람 자체가 대통령에 선출될 때도 대단히 코미디 같은 상황을 통해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 선거에서는 이기고 투표에서는 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엘고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도 도덕적이나 정황으로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에서 거의 이상하게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되기는 됐는데. 그 자신의 권력 기반은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시의 권력 기반을 강화시켜준 9.11 테러 사건의 약발이 떨어진 지금 심지어는 그 9.11 테러의 직접적인 희생자인 그 유족들의 가족들이 이라크를 방문하고 평화 활동을 하고 부시 대통령이 당신 전쟁하는 건 좋은데 우리 좀 팔아먹지 마라. 무슨 뭐 우리 희생자들 유족이라든가 우리 생각해서 네가 지금 테러 복수한다고 거기 가는 거냐. 너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은 감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석유가 부시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취약한 권력 기반과 그리고 등 뒤에서 쌓여있는 그득그득 넘쳐나는 재고품 무기가 이라크로 가라 등을 떠밀었다는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기 산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미사일 쐈지 않습니까? 뭐 북한도 대포짠 미사일인가? 뭐 그런 거 쏘고 실험하고 그러는데 이 미사일 현대 전쟁의 꽃 아니겠습니까? 꽃. 그런데 거기다 무슨 탐 크루즈를 크루즈 미사일을 쏜다는 둥 그리고 패트리어트 오늘 되게 헷갈리네. 를 쏜다는 둥 막 이런 게요. 그러니까 탐 크루즈를 쏘든 패티김을 쏘든 그 미사일이 웃지 마세요 김찬욱 PD. 난 지금 심각하다고. 그 미사일을 쏘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들여보셨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정말 삐도 없는 나라에다가 그 미사일을 하늘에서 우박 쏟아지듯이 갖다 부었는데 역대 전쟁에서 본다면 미국의 지상군은 삐밥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도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지상군 가지고 붙었을 때는 대부분 피박 쓰거나 박 터지고 철수했지 지상군은 이 강할 수가 없는 이유를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선의 참호까지 아이스박스에 재워진 코카콜라가 배달되는 나라의 군대가 지상전에서 뭐 무슨 힘을 발휘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상품명 얘기했다고 김창희 PD 쫄지 마세요. 이건 특정 상품명이 아니라 미국 문화의 아이콘을 지적하는 거야. 참. 아니 우리나라 법도 되게 웃겨. 간접 광고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판단을 해야지 방송이 제품명이 나온 걸 무조건 거절한다 그러면 웃긴.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을 쏜다라는 의미로 다시 돌아가죠. 이를 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거대한 유조선, 그러니까 그 배에서 쏘지 않습니까? 그 앞바다에다가 뭐 항모하고 배들 쫙 늘어놓고서 거대한 유조선에 이것도 제품 이름인데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600 자동차를 유조선 안에다가 쫙 실어놓고 하늘에다가 그 벤츠 600을 줄로 이어서 저쪽에다 날려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사일을 쏜다라는 행위가.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행위인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행위를 미쳤다고 자기들이 뭐 어떤 숭고한 목적이 없지 않는 이상 그런 걸 왜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숭고한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사용한 돈을 상회하는 이득이 있다면 당연히 쏠 수도 있겠죠. 그 기업의 경영 논리를 보면 이 5,000원짜리 상품인데 3,000원에 팔 때가 있습니다. 보면 분명히. 왜 팔겠습니까? 적자 보면서 장사꾼이 판다. 재고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다 그냥 쭉쭉쭉 부어봐가지고 없애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안 팔리고 쌓여있는 물건이 정말 쓰레기 똥더미가 되고 나면 그러면 그거 버리는 데 돈 들고 쓰레기 더미 되고 그거 창고에 보관하는 돈만으로 회사가 망합니다. 그러면 이 S600을 하늘로 와르르 날려보내고 난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느냐? 신제품 미사일이 채우겠죠. 그럼 돈 버는 사람들 따로 있겠죠. 뭐 그런 전쟁인데
제가 그 서양 가가지고서 그쪽 음악 시장 구조하고 이런 거 분석하고 공부 좀 하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국 시장에도 혹은 영국 시장에도 유럽 시장에도 차트 조작 그리고 거대 자본에 의한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방송사 지배 이런 것들이 똑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놀랐어요. 그쪽에서는 대단히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 음악이 굉장히 풍성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상하긴 하죠. 80년대, 90년대 이후로는 근데 70년대 음악만한 음악이 나오질 못한다고들 한탄들은 하잖아요.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요즘 들어 들을 음악 없다. 그리고 실력 있는 애들은 사장되고 이상한 애들만 나오는 그런 풍토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왜 이러 미니트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빌보드 차트? 조작 가능합니다. 빌보드 차트 집계하는 사람한테 뇌물 써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게 순수 판매 차트잖아요. 그러면 1월달 첫째 주부터 2월달 넷째 주까지 팔았던 8주간의 판매량을 누적시키고 보고를 안 하고 있다 집계를 한 주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차트에 높은 순위로 데뷔를 하겠죠? 높은 순위로 데뷔를 하면 관심을 받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뭔지도 모르고 또 사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높은 수준의 차트가 어떻게 해도 절반 이상 유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대중들에게 무엇이 좋은 노래이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기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는데 단지 차이점이라면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사기를 쳐도 굉장히 크게 하더라. 시장 규모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어마무지하게 틀리니까 이게 우리는 100원짜리 가지고서 애들 삥 뜯는 수준의 사기가 횡행할 때 그쪽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소리 나오는 단위로는 돌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기 작전을 피고 이렇게 했을 때 올해 내로 우리 1000만 장 판매가 가능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작년에 우리 전체가 지금 3000만 장 이하로 팔리면서 이거 아주 불경기예요.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영국 사람들 같으면은 그 뭐 이런저런 인기 차트를 만들어가고 그 인기 뮤지션들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 하에서 이 영국의 음악이 영국 음악이라 그러면 무조건 프랑스, 독일, 유럽 차트에 올라가면서 먹어주고 대우를 받으니까 이 유럽 시장에 대한 영향력과 또 향후 미국 시장에 나가서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든가 이런저런 거를 고려하는 여러 가지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 규모가 틀리다는 게 첫 번째의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사기를 치면서 다음 사기를 대비한다라는 겁니다. 그 뭐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기를 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장사 3년이면 망한다. 그러면 다음번 수익 모델은 무엇이 될 것이냐. 모던락 막 연락 떠들고 있는데 이거 이딴 식으로 가면은 3년 뒤에는 모던락 밴드가 전멸하고 그런 락계는 다시 불황이다. 그러면 모던락이 지금 한 2년째 왔으니까 야 요즘 뉴메틀이라고 하는 미친 짓 하는 애들 있잖냐.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각 음악 잡지에서 얘네들을 다루도록 도와줘라.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스카우트하고 돈을 지원하고 밴드들이 장비를 사고 레코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얘네들 중에서 메이저 밴드가 생긴다. 다음번 스텝을 대비하는 거죠. 뭐 R&B의 유행이 가면 다음번 다른 장르의 유행은 여기까지다. 뉴에이지의 성장은 10년 후엔 여기까지 이른다. 이건 미국에서 탈기독교화하고자 하는 인구가 몇 명 정도에 도달하느냐와 관계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다음번 스텝을 준비한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주에 뜨고 있는 노래를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표절도 제발 좀 작년에 나온 노래 좀 표절해 주면 좋겠어. 어떻게 올해 나온 노래를 표절하냐고. 아우 짜증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부도덕한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이 옳지 못한 전쟁이다라는 것은 모두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이제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파병을 해서 이라크에서 건질 수익들을 참 이야기를 합니다. 스케일 대끼리 크네요. 가가지고서 저 공병이랑 저 의무병 파병해가지고서 전쟁 도와주고 거기서 떨어질 국물. 와 단위 무지하게 그 우리나라 경제에 살아나서 OECD 가입국 중에서 최대로 일어나겠네요.
비바 대한민국이네요. 얼마나 받아보려고. 코코합니다. 슬픈 노래.